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빠집니다. 그죠? 흐름이 한번 시작이 되면 그 흐름을 에, 순응해야 되는 거지 역행하려고 들면 힘들어지죠. 그리고 빨간 봉이냐 파란 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얘기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빠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 얘기 드렸지만 예견된 파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찮을 거고, 대응이 안 되는 사람들은 힘들 겁니다. 주식 매매를 어차피 오래 할 생각이 있다면 기본적인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립니다. 이 양봉이 났을 때도 기대를 했을 거고요. 이 양봉이 났을 때도 기대를 했을 거고요. 특히 이 양봉은 더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죠? 이 양봉도 기대를 했을 것이고, 그죠? 여기서도 기대를 했을 거고, 끊임없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는 순간부터는, 이 흐름이, 즉, 이렇게 낮아지는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빨간이 파란 길을 빼놓고, 이건 전부 다 음봉의 개념이죠. 계속 내려가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흐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 계속 올라가는 양봉이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그죠? 예. 그런데 그 구변의 시점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저점이 높아지느냐? 고점이 낮아지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황 대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뭐, 지금도 이제 통화하고 계속 이제 전화가 오시고 뭐 힘드시니까 오는데, 이제 저한테 제 목소리를 듣고 이제 위안을 삼으려고 하시죠, 당연히.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뭘 해봐야, 그죠? 여기서 뭐 물을 탄다든지 뭘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늦어버렸다, 대응이 늦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착실히 심호흡을 하고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뭘 해야 되냐면, 이제는 전저점이 여기가 됩니다. 2927쯤 되고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로 갈 확률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서서히. 그러면 다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대추세의 흐름을 이렇게. 이 동선 체크에 대해서 황 대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죠. 그죠? 이미 이게 꼬부라짐으로 해서 이미 하락은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예. 이 음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엄청 크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좀 빠졌다가 이렇게 양봉이 두 개 날 때는 사르려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팽배했겠죠. 그러나 황 대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 강한 저항대가 계속 눈에 거슬린다고 수없이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단순히 이 저항일 뿐만 아니라 이 저항, 매물 저항까지 포함되는 개념을 꼭 깨고 반등했다 떨어지고 되돌림의 현상이고 다시 빠질 수 있는 위치였다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기대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세의 흐름이 꺾인 시작점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고가가 낮아진다는 개념은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여기서 보게 되면 저점이 끊임없이 높아졌던 흐름이 보일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 대흐름이, 자연스러운 대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던 이 시점에서는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황 대표는 조심해야 된다. 끊임없이 이 흐름이 2800에서 2600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보자라는 말을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느냐, 현실이 되지 않느냐는 결과는 모르지만, 그래서 개념적인 흐름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이, 흐름이 결정이 되면 고가가 낮아진다, 저점이 높아진다. 변화를 추정하는 시점에서부터는 위로, 그러니까 내려오다가는 올라가는 게 있고, 올라가다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상승 변곡이냐 하락 변곡을 구분짓는 결과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보자는 거죠. 파동의 개념으로.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죠.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기까지 온다라는 가정 속에 파동을 열어둬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제2선이니까 여기서 깨지지 않고 반등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다시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소위 말 도망 나올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그러지 못하고 이제 음봉으로 그냥 한 번에 내려 꽂으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보면 이제는 2937이니까 지금부터
100포인트가 더 빠질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가슴 졸이고 보는 게 아니고 차라리 빠지려면 그냥 빠져버려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서 지지하고 반등을 했다가 빠지더라도 이렇게 빠져주면 좋겠죠. 근데 여기를 또 지지 못하고 다음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차라리 열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매매를 하시면 더 곤란해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기까지 차라리 열자는 거죠. 여기까지.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심초사할 게 아니라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황 대표 내가 이거 돈을 빨리 써야 돼. 미수를 걸었어. 신용. 이러면 매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주식 매매를 하면서 여윳돈 갖고 매매를 하라. 그 말이 바로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여윳돈을 갖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디까지 버텨주고 내가 어떻게까지 대응하겠다. 이게 없으면 매매는 어려워지죠. 주가는 여기서 또한 보장이 없어요. 지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내려온다. 1차 하나 남았고요. 2차 이렇게 남았잖아요. 저 자리에서 지지한다는 또 보장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또 더 강화에 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 하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등의 성질은 있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를 체크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월봉에서도 이제 황 대표가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파동을 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들이 기회를 준다면 그 기회를 삼아서 비중을 좀 줄여주고 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종합 주가 지수하고 역행하는 종목들 있죠. 만약에 그런 종목을 갖고 있다면 그냥 개별 종목 나름대로 거기에 신경을 써서 대응하면 되겠죠. 지금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잖아요. 동선이 또한 오늘이 10월 1일 월봉의 동선이 또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려 있는 공간들이 하방에 대한 공간이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이거죠. 전저점인 지금부터 297 정도, 그죠? 여기가 하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한 200이네, 2,900 정도, 2,850 정도 선까지도 차라리 열고 보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차피 황 대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견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음봉이 났다가 다시 또 양봉이 났다 이런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어두고 차라리 이거를 기대하는 게 낫죠. 차라리 이거를. 근데 어설프게 여기서 뭘 하겠다고 하게 되면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잘리기만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손절만 치게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차라리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그냥 시장에 임하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일봉으로 또 넘어오면 이렇게 지금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이탈을 하고 있잖아요. 전저점을 이렇게. 그죠?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047 지금 3026인데 3047을 다시 회복해 주느냐 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전에 여기가 이렇게 저항이었었잖아요. 이때 깰 때, 그죠? 그리고 맞고 떨어졌었잖아요, 한번.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갭으로 돌파하면서 눌러줬다가 이 간 형태가 되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돌파를 한번 해줘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만약 이렇게 돼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또 한번. 그래서 채널을 그리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올라오는 척하다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넉넉하게 차라리 열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어설프게 보게 되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리고 물을 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추가하겠다 그런 생각도 여기 가서 하세요. 여기 중간에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하게 되면 중간에 오히려 어설프다 주는 척하다 더 죽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흐름 파악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종합주가지수죠. 제가 요렇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는 주식 요렇게 보고요. 뭐 바른손 하나 볼게요. 이렇게 바른손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거 추가를 놓고 여기 업종지수를 놓으면 여기다가 종합주가 이렇게 하나 넣으면 요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요건 이제 종합주가지수죠. 이렇게 이 차트를 보실 때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기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한 기점이 여기죠. 그죠? 이쯤 되겠죠? 여기. 이렇게. 근데 얘가 깼다가 같이 깨졌었잖아. 얘도. 그죠?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바른손이라고 하는 종목을 봤을 때 깨진 시점을 보게 되면 여기 깨지면서 같이 깨졌었어요. 근데 얘는 종합주권 반등했다가 저항을 맞고 이렇게 빠지는 쪽인데 얘는 걸렸다가 회복을 해서 이 양봉이 나오면 살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얘는 역행하고 있는 거죠. 얘는 이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바른손이라고 하는 이 종목은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괴를 종합주가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시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뭐냐면 얘는 오히려 추세가 강화되면서 빠졌지만 이렇게 그죠? 빠지는 쪽이지만 얘는 여기서부터 이제 살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죠.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은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고 얘는 살려가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뭔가가 바꿔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전고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통과를 하지 못했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뚜렷한 지점을 한번 보게 되면 얘는 이제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여기가 저항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또 한번 갔었죠. 이렇게 그런데 쭉 빠졌어요. 그죠? 근데 또 한 번 부딪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자리를 우리는 기점이라고 얘기하고 얘가 이탈만 하지 않으면 얘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 종목하고 종합주가지수가 병행해서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응용해 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고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체크하는 이런 동선 체크하는 방법도 스스로 공부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황 대표가 도와드릴 것은 이런 것들이죠. 시장을 볼 때 관점을 어떻게 볼 건가? 그 다음에 차트 구성을 어떻게 해서 내가 파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우면 도움이 되겠죠. 막연하게 시장을 보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메인 주체가 등장해서 비싸게 주고 해도 사준다. 아니면 싸게 돼도 누가 판다. 이런 개념 속에서 보면 흐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낮아진다는 말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점이 낮아진다는 말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점이 낮아진다는 이 개념이 무척 중요하고요. 반면에 저점이 높아진다는 개념 무척 중요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비싸게 주고서라도 사 올린다. 싸게서라도 누가 팔아야 된다. 개념입니다. 개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끊임없이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시게 된다면 파동을 좀 이해하시게 되면 보는 눈이 좀 많이 달라지겠죠.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 빠지고 그랬던 건 어차피 예견됐던 거고요. 침착해지시기 바랍니다.